손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배 문희정입니다. 이학범입니다. 오늘은 펫푸드 관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반려동물들이 먹는 사료와 간식을 펫푸드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자, 최근 정부가 펫푸드 표시기준 제고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그렇죠. 펫푸드의 기능과 종류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 그동안은 이 펫푸드가 제도적으로 가축용 사료와 함께 관리되어 왔습니다. 법도 사료관리법 지금 한계거든요. 그래서 가축용 사료와 이 펫푸드의 목적과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펫푸드만을 위한 별도의 분류 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계속 되어 있었고요. 네. 그에 대한 정부가 초안을 만들어서 공청회를 연 것입니다. 정말 좀 필요한 제도 개선 같은데 그동안 가축용 사료와 같은 기준으로 관리돼 왔다는 것도 저는 좀 충격적이네요. 좀 늦었지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정부가 반려동물 시장을 2배로 키우겠다고 발표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정부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대책을 보면은 4대 주력 사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주력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펫푸드이고요. 그 중에 세부 내용이 가축용 사료와 구별하여 분류, 영양 표시 등 제도를 마련하겠다. 이런 게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나요? 처음 만드는 거잖아요. 펫푸드 그렇죠. 관련해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반려동물 사료 공통 표시사항에 제품명, 급여 대상 등을 추가하고요. 사료를 제조할 때 다 자기 공장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ODM, OEM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의뢰를 해서 ODM, OEM으로 만드는 펫푸드 업체의 경우 기존에는 공장만 적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의뢰한 업체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까지 기재를 하도록 바뀌었고요. 개육분 이런 단어 사실은 생소하거든요. 이런 거를 닭고기, 분말 이런 단어처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원료명으로 변기할 수 있도록 하고요. 펫푸드에 또 과장, 과대, 허위 광고 문제가 되게 심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식품위생법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뭐 휴먼 그레이드 같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표현을 쓸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이게 아직까지 안 됐다는 게 저는 듣다 보니까 네. 이게 법적으로 안 됐었구나. 좀 하루빨리 좀 되는 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반려동물 사료 유형도 구분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반려동물 완전 사료 그리고 기타 반려동물 사료 두 가지로 나누네요. 맞습니다. 초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직 네.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아마 거의 이대로 갈 것 같은데 반려동물 완전 사료는 별도의 영양 공급 없이 반려동물의 영양소 요구량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사료를 말한다. 그래서 반려동물 완전 사료가 아닌 사료는 기타 반려동물 사료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식 사료는 반려동물 완전 사료 네. 그리고 뭐 간식이라든지 영양제, 보조제는 기타 반려동물 사료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미국의 야스코라고 하는 미국 사료관리협회가 있고 유럽에는 페디아프라고 유럽 펫푸드 산업연합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두 개 단체가 펫푸드에 대한 영양 기준을 제시하는 전 세계 가장 유명한 두 개 단체입니다. 근데 이 두 개 단체가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한 사료에는 펫푸드에는 컴플리트라는 단어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차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완전 사료라는 유형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료의 경우에는 뭐 이런 식입니다. 기타 반려동물 사료, 기타 반려동물 사료, 육포, 기타 반려동물 사료, 첨가제, 뭐 비타민 C 이런 식으로 표시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듣다 보니까 하나 빠진 게 딱 생각이 나는데요. 네. 바로 아픈 반려동물들이 먹는 처방식입니다. 반려동물 사료 유형을 완전 사료 또 기타 사료 이렇게 두 가지로 해버리면은 처방 사료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이 논란입니다. 네. 네, 아픈 반려동물의 질병 관리도 증상 개선을 위해서 급여시키는 처방사료, 흔히 이제 처방식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사실 처방식은 정식 용어는 아니긴 한데 우리 일반적으로 처방식이라고 부릅니다. 특정 성분을 줄이거나 늘리는 방식으로 개발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현재 초안대로 만약에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 처방식 사료는 완전 사료 기준을 충족 못하기 때문에 기타 반려동물 사료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아픈 아이들은 이걸 주식처럼 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의 이것만 먹게 하는 경우도 많죠. 근데 이걸 간식으로 분류한다. 사실 보호자분들에게도 혼란을 줄 수 있고 아니 그냥 처방식 카테고리 따로 만들면 안 돼? 이렇게 세 가지로? 그렇죠. 원래 이제 그렇게 추진이 됐었습니다. 펫푸드 제도 개선이 처음 추진될 때는 주식은 완전 사료, 간식 등은 기타 사료, 그리고 처방식은 특수 목적 영양 사료, 일명 특수 목적식으로 분류하는 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후위 영양학적으로 처방식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전문가나 관련 기관이 없다. 이런 이유로 처방식 카테고리가 빠졌습니다.
근데 저희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한번 제도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개선하는데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그 가운데서 또 엄청나게 많은 목소리들이 이제 생겨버리게 되면은 쉽지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 만들 때 이 카테고리를 좀 만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저는 지금 강하게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표가 된 뒤로 공청회가 열린 뒤로 한국수의영양학회 그리고 대한수의사회 반려동물 식품안전특별위원회 등 전문가 단체들이 처음 계획처럼 처방식 카테고리를 다시 만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처방식 카테고리를 뺀 이유는 검증할 수 있는 전문가나 기관이 없다고 했지만 이 전문가 단체들이 하는 얘기는 이미 수의학적으로 교과서에 이런 관련 기준이 이미 마련되어 있고 유럽에는 이게 법제화까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검증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제외하는 게 이제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딱 이 얘기가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앞서서 공청회를 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뭐 제도 개선을 위해서 의견을 듣겠다라는 제도거든요. 그러면 뭐 충분히 반려동물 사료 유형에 이 처방식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하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공청회가 뭐 세 번째 공청회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네. 여기만 가봤는데 네. 당시 이제 정보 관계자 얘기로는 이제 와서 처방식 카테고리를 다시 추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곧 이 제도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고시 개정을 한 다음에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2026년 1월 1일부터 이걸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와서 다시 이거를 추가를 해서 뭐 제도 개선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게 정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넣었다가 중간에 빠지게 된 이유도 나름 있겠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이 계속해서 논란이 됐던 부분 같아요.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무조건 시행이 제일 중요한 거고 시행해버리고 나서 나중에 추가할게요. 이게 무슨 올림픽도 아니고 참가의 의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왜 이런 식으로 저는 제도 시행을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분명히 처방식이 존재를 하고 처방식을 먹는 우리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 기회에 이 부분도 좀 제대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공청회가 뭡니까? 다 정해놓고 그러면 공청회는 왜 여는 거예요? 아 이거 우리 어디 가서 뭐 항의를 좀 해야 되나요? 예. 처방식 이 부분을 좀 넣어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위클리 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